저는 이민으로 온 게 아니고 처음에는 유학생으로 1964년도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화학과에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결국은 그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한 때였기 때문에 자비로 미국에 온다는 게 불가능했어요.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혼자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여기 와서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스칼러십을 받아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광고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몇 대학교에 주문을 받아서 학생을 모집 중이다. 그래서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더니 이제 필기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영어하고 국사,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여러 번 했어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인터뷰를 하더니 마지막에는 나보고 나는 안 됐다 이거예요. 왜 안 됐느냐 하면 미국에서 원하는 사람이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을 원하지, 나처럼 충주 비료공장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못하게 한다.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 자비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학교 중에 대학원이 있으면서 학비가 제일 싼 학교가 어딘가 하는 거를 미국 대사관 도서관에 가서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U하고 뉴욕 스테이트 U가 학비가 제일 쌌어요. 그래서 그쪽에 I-20를 어플라이를 해서 결국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 I-20를 받아서 글로 가기로 됐어요. 예. 수중에 얼마 있었느냐.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50불만 바꿔줬어요. 달러로. 그 이상은 가지고 나오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50불 가지고 나와서 중간에서 조금 쓰고 남아 있었던 거는 한 40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값이 30불이라니까 딱 맞았죠. 그 길로. 그래서 하여간 그게 내가 가지고 나온 돈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가기 전에 그 호텔, YMCA 호텔에서 10불 쓰고, 그래서 딱 남은 게 30불로 아파트 한 달, 그게 가능했죠. 첫 학기에는 내가 이제 첫 학기에 1월 달에 왔어요. 봄 학기에 왔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제 미국에 미리 가 있던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내 돈 없이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봄 학기가 좋으냐 가을 학기가 좋으냐. 이제 보통 가을 학기에 시작을 하는데, 그랬더니 봄 학기에 오래요. 왜 그러냐. 봄 학기 끝나면 3개월 동안 여름방학에 긴 방학이 있으니까 그때 돈 벌 수 있대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해서 1월 달에 봄 학기에 출발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봄 학기를 한 학기 하고 나서 여름방학이 돼서 이제 잡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버스보이 잡을 달라고 했더니 경험이 있느냐요. 그래서 식당에 디시워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이 있느냐요. 없다고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미국에 미리 와 있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때 유타에 있었는데, 그 친구도 여름방학이 되면은 네바다에 리노라는 데가 있죠. 리노 네바다에 그 갬블링 하는 클럽, 사하라 클럽에서 버스보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오면은 자기가 잡아주겠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버스보이, 식당에서 접시 나른 버스보이를 3개월 했어요. 그래서 좀 모아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하고, 또 그 다음 학기 먹고 살만 했는데, 겨울방학이 딱 되니까 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에 다니는 친구 보고 그 사람이 힐튼 호텔에서 벨맨을 했어요. 가방 들어주는 벨맨, 제복 입고. 그 사람 보고 나 잡 하나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벨맨 할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든지 해야죠. 그랬더니 벨 캡틴 이름을 주면서 가보래요. 갔더니 그래 그 사람이 누가 부탁을 했으면 잡을 주지. 그런데 어베일러블한 날짜는 토요일 날 밤 11시부터 일요일 날 아침 9시까지. 일요일 날 밤 11시부터 월요일 날 아침 9시까지. 그 위켄드 잡 그게 있는데 하겠느냐고.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위켄드 잡은 이제 그걸 구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러고는 이제 여름방학,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다 이제 되면은 거기서 계속해서 더 일을 하고,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장학금이 나올 때까지는 1년 반 동안은 그렇게 고학을 했죠. 예. 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케미스트리를 했잖아요. 케미스트리, 그 중에 오르가닉 케미스트인데, 케미스트리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보다 미드웨스트 시카고가 잡이 많다고 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잡을 메디슨 케미칼이라는 데서 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로 오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당시에 대학원을 나온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잡을 가지고 영주권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잡이 가능했고 일도 가능했고. 글쎄 임금은 내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괜찮았어요. 뭐 그 당시에 1년에 한 3만 불? 나 위에 있던 테크니컬 디렉터라는 사람이 자기가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데 나보고 따라오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잘 봤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 그럼 따라가지. 그래서 간 게 에릭슨이라는 시카고 다운타운 쪽에 있는 에릭슨이라는 회사에 그게 이제 치과 재료 회사예요. 내가 그 조인한 게 70년도에 조인했는데 조인하자마자 또 치과계에 유명한 완전히 새로 나온 제품이 하나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사장님이 이제 에릭슨이 그 제품 같은 걸 나보고 만들 수 있겠느냐요. 그래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레진 중에 하나가 처음 나온 레진인데 비스 GMA라는 레진인데 그거를 내가 이제 사야지 시장에서 구매를 해야 이제 합성을 다른 걸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시중에서 살라고 알아봤더니 그게 시중에 안 팔려요. 없어요. 그 당시엔 너무 초창기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케미스트니까 나도 그걸 이제 합성을 했죠. 내 자신이 합성을 해가지고 재료를 결국은 1년 반 만에 만들어냈어요. 막 그것이 나를 치과 재료에 발을 담그게 한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제 한 10년 일을 하니까 80년 되니까 이제 남자들이 40대 초반이 되면 항상 이거 내가 평생을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지날 거냐 아니면은 내가 내 자신의 사업을 해볼 거냐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마 고민을 한 두서너 달 했나 봐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때 눈치를 채고 여보 당신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요즘 얼굴색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래? 그러면은 당신 생각대로 해보지 뭐. 그래서 내가 애들이 그때 3명이 있었거든.
이 애들 셋 두고 내가 시작했다가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하면 어떡하겠느냐. 그게 걱정이 돼서 내가 엄두를 못 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자기가 막 그때 와이프는 너스였어요. 너스니까 두 짬을 뛰든 세 짬을 뛰든 먹여 살릴 테니 한 3년 동안은 자기가 책임지겠대요. 3년 내에 성공만 하면 된다. 막 그렇게 해서 용기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만두니까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사인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둘 때 당신 회사하고 같은 일을 하는 직장에도 안 가고 또 회사도 안 만들겠다. Non-competition agreement라는 거를 사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로이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지켜줘야 된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카고에서 100마일 범위 내에서 1년 동안은 내가 그걸 못한다 하는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시카고에서는 다른 데 잡도 못 구하고 비슷한 잡, 또 내가 일을 시작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를 아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캘시텍이라는 회사에서 이게 이제 하이드록시 아페타이트라는 건데 뭐 그건 치아 비슷한 걸 만드는 회사예요. 치아 색 비슷한 거기에서 나보고 와서 같이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 가서 컨설팅을 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내가 다시 시카고에 와서 내가 원하는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1년도에 시카고로 돌아와서 비스코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죠. 그게 이제 비스코의 시작입니다. 회사를 그만둘 당시에 80년도 당시에 그 당시에 세계적인 치과 계통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접착제인데 치아에도 붙고 또 금속에도 붙는 접착제가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두고 내 회사를 하면은 물론 다른 것도 하겠지만 그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3, 4년이 지나면서 이제 직원들 먹여 살릴 만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결국은 발견한 것이 한 컴파운드가 치아에도 붙고 메탈에도 붙는다는 걸 알았어요. 막 거기에 이제 요약을 하면 BPDM이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접착제를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접착제를 만들고 이제 할 때는 굉장히 리서치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접착을 시켜놓고 치아에다 접착을 시키려면 치아를 깎고 뭐 산으로 애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붙여야 되는데 그 표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을 사야 되겠어.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을 샀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굉장히 비싼 하나가 한 15만 불, 20만 불 하는 기계인데 그걸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해보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점점 더 많이 연구를 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논문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알아낸 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접착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찾아낸 게 결국 89년도예요. 89년도에 그 올반드의 이름이 나오기 전인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때 그 제품이 나올 때 개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그 당시까지 있던 개념은 그게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뒤집어 버리고 또 한 다른 개념을 또 내놔가지고 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내놓은 게 올반드라는 이제 제품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마케팅을 할 줄 몰랐거든, 그 당시에. 마케팅 하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강의를 함으로써 말이 그냥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그때는 난 마케팅도 없는데 뭐 그냥 독일에서 뭐 불란서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 올반도 좀 사고 싶은데 팔래? 팔 수 있느냐고. 그럼 뭐 돈만 내면 팔죠. 그러고 하여간 막 그게 결국은 비스코를 갑자기 이렇게 폭발시키는 재료가 올반도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고, 지금 현재 우리가 9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한 5억 불? 그 연구를 많이 하면서 논문도 많이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이제 접착의 원리라는, 그러니까 Principle in Adhesion Dentistry라고 그래가지고 영문판으로 2013년에 나왔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는 중국말로도 번역이 되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고 막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접착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은 그 책밖에 없어요. 없었는데? 예. 아니 뭐 그거는 마이너리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느껴본 일이 없어요. 워낙 그냥 바쁘게 주류 사회, 주로 치과 의사분들하고 인류 뭐라고 그럴까 아주 리더들하고 만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친교가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마이너리티에 대한 그런 불편한 감정은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감리교회를 이제 나갔는데 막 그때 재밌었던 거는 그 예배가 끝나니까 청년 한 분이 나보고 집에 가지 말고 자네 자기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점심을 먹고 가래요. 그런데 그때 준 점심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곰탕에다가 깍두기 김치. 막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매주일은 못 나갔지만 자주 가끔 나가서 하게 됐고 막 그게 인연이 돼서 감리교회가 시카고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감리교회를 찾아갔어요. 그게 그 당시에 시카고에도 많이 없는 교회 중에 이어리 스트리트에 있던 제일 감리교회예요. 거기에 나갔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얼마 몇 달을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생겼고 또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하루는 자기 집에 저녁 먹으러 오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녁 먹으러 갔어요. 갔더니 어떤 아가씨가 하나 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누구였냐 하면 그 친구의 와이프가 서울의 NMC, 메디컬 스쿨, 간호대학이죠. NMC라는데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후배인 내 와이프를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적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랬더니 뭐 저녁을 먹고 났더니 또 좀 집에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 데려다 주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데려다 주면서 이제 그게 데이트가 된 거예요. 막 그래서 만난 게 와이프예요. 그 당시에. 필수. 아주 내가 와이프 없었으면은 회사를 내가 이제 왜냐하면은 내가 한참 올반드가 나가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내가 팔려 다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이제 학회를 하든지 또 치과대학교에서 나를 불러서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외국에 무지하게 많이 다녔어요. 막 세계적으로 이름을 대 어느 국가이든지 이름을 대면 거의 다 가서 강의하고 했기 때문에 바빴어요. 근데 와이프는 그 당시에 이제 회사에 이제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지켜주고 아이들 돌봐주고 하는 거를 거의 와이프가 다 했으니까 내가 와이프 댁에 사는 거예요. 애들은 첫째, 둘째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글 학교를 매주 보냈어요. 토요일마다 하는 한글 학교도 있었고
거기도 보내고 또 주일날 되면은 저 교회에서 한글 학교도 하고 막 그래서 우리 첫째 둘째는 한글을 읽을 줄도 알고 말도 하고 보통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집에서 뭐라고 한국말로 와이프가 한국말로 뭐라 하면 알아듣고 영어로 대답하고 막 그런 정도지. 급하면은 한국말도 하고.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옛날에 어떻게 자랐고 이제 그런 걸 알면은 결국은 내가 돈을 좀 벌었으면 그거는 결국은 사회에서 나한테 해준 거니까 내가 또 사회에 대해서 리턴을 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느냐. 막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제 비스코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군데서, 한국에서도 많이 했고, 또 미국에서도 대학교에서 몇 군데, UCLA 같은 데는 내가 많이 했어요. 예. 막 그런 거는 결국은 기업인이 돈을 벌었으면은 그걸 일정 부분은 사회에 환원하는 게 원칙이다. 막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영희 씨, 강정희 씨, 또 우리 김윤태 씨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뭐라고 그럴까 wishful thinking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나하고 와이프한테.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나하고 그러면은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봐라. 아마 그렇게 시작이 됐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알아보니까 한 250만 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지금은 프로젝트가 커졌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우리가 150만 불을 할 테니까 나머지는 펀드레이징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니시에이션이 시작이 된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또 펀드레이징을 하다 보니까 또 펀드도 레이징이 잘 되고 뭐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늘어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회라는 건 항상 있다. 항상 앞으로 지나가는데 모른단 말이야. 그거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모른다고 내가 그래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준비를 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보일 거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고 열심히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준비하고 가다 보면은 그 기회가 잡힐 거다. 근데 그러면 준비를 뭘 하느냐? 네가 좋아하는 것. 공부를 한다면 좋아하는 과목, 운동을 한다면 운동하는 좋은 것, 네가 좋아하는 것, 실적나지 않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떤 때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준비를 해라. 그렇게 제가 항상 젊은 학생들 보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비스코의 철학은 이런 거에서 우리가 그 치과 재료라는 게 무지하게 많다고요. 2만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중에도 굉장히 좁은 접착하고 충전제만 딱 하는데 그 사이에 나보고 다른 거 이것도 해서 이거 하는 게 어떠냐 저거 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나는 안 한다. 내가 아는 분야의 제품만 한다. 그게 이제 현재까지의 철학이었고 앞으로도 걔들 보고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잘하는 제품만 만들어서 취급하도록 하는 게 나의 철학이니까 너희들의 철학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비즈니스를 이렇게 보지 말아라.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애들도 알고 있어요. 그거는. 60년 해명사가 처음에는 좀 힘들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미국 와서 학교 다닐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4년 동안이 제일 행복했던 시절 같고 물론 그전에는 한국에서는
충주 비료에서 또 4년 있었는데 그때도 아주 그때가 제일 free of mind잖아. 내가 뭐 월급 받고 그냥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 와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데부터 너무너무 바쁘게 지났다 하는 그런 기억밖에 없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또 편안함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어디 가서 뭐라고 하나 수영이나 하고 마사지나 받고 뭐 그렇게 하루 종일 축 처져서 사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항상 바쁘게 살면서 그 짧은 여유를 어떻게 이용하고 즐겁게 엔조이하는 거.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100점이에요. 저는.